자, 그러면 3교시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이 전통시장, 화재 특성, 화재 알림 시설 지원 사업 목적 대상, 그리고 개별 점포 공용 부분 화재 알림 시설 설치 기준 구성도, 나눠드린 자료에 요 가이드라인을 직접적으로 적어놨어요, 문제에.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근데 전통시장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판매 시설로 들어왔었어요. 재작년인가? 저 공부할 때. 판매 시설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이거든요. 그러면 소방 시설 설치해야 되는 판매 시설은 전통시장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판매 시설에 해당되는 소방 시설은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판매 시설, 전통시설이 점포가 해당되는 게 500점포인가? 500점포인가 그래요. 500점포 미만 이상이거든요. 그럼 미만은 소방시설을 설치를 못하는 취약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소방서에서 그런 500점포 미만의 전통시장 그 시설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소화 활동을 할 수 있게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 사업을 지자체화 해서 하는 사업을 가이드라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자료를 미리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이 판매시설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서 IoT 2교시에 문제 나왔었잖아요. IoT 무선 화재 감지 시설. 그게 과거 시험 기출 문제였거든요. 무선 화재 감지가 기출 문제였고, 전통시장이 판매시설에 들어왔어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그러면 이제 출제 예상이 될 수 있죠. 이게 출제 예상은 이렇게 관연도 문제에서 접근을 시작하십시오. 우리 기술사님도 그렇고, 저 응용 기술사님 안 오셨는데, 과거 출제 문제가 바로 예상 문제예요. 이것도 과거 출제 문제에서 접근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은 랜, 근거리 통신망인데, 근거리 통신망은 이제 전기 하시는 분들은 다 접근이 가능해요. 통신 시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른 분야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근거리 통신망 중에서 토폴로지가 통신망의 구조인데, 통신망의 구조가 링형, 스타형, 버스형 말고도 트리형, 메쉬형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링형, 스타형, 버스형만 이제 물어봤죠. 좀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이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이 화재 시 소방시설의 소화설비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지하주차장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해야 되는데, 스프링클러 설비를 하면 물분무 등을 제외해 주잖아요. 그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줍니다. 근데 스프링클러 설비의 살수밀도가 물분무 등의 차고주차장의 살수밀도하고 틀려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수원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소화 적응성이 안 좋아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그 건축법에 보면 방화구획 제외 대상이에요. 면제 대상. 그러면 초기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해줘야 되는데, 소화 설비에 문제가 있고, 화재 중기 이후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패시브로 방화 구획을 하잖아요. 지하주차장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지하잖아요, 지하층. 무창층, 지하층. 아주 화재 시 취약합니다. 그래서 공간적 특성,
설치를 공간단지 설정에 문제가 있는데 환기 설비를 이용한 연기 지원 방식. 환기 설비를 설치를 하잖아요. 지하 주차장에 급기, 배기, 그리고 유인팬 설치를 해줘요. 근데 이 환기 설비를 연기 제연 설비로 적응해 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접근을 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 자료가 그 자료인데 롯데월드 이게 적용됐다 하더라고요. 롯데월드 타워 초고층에 조금 이따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4번은 특수제어 모드. 특수제어 모드 스프링클러 개혁 특성 표준형 ES8. 이거는 수계소와 가장 큰 그 장점이 물방울을 직접 가연물을 적셔주는 표면 냉각을 하지 않습니까? 표면 냉각을 해요. 표면 냉각을 하는데 부력, 화재의 크기에 따라서 부력 플럼이 크다 보면 물방울이 지름이 표준형 같은 경우는 직접 가연물에 화재 침투를 할 수가 없어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물방울의 지름을 키워줍니다. 고강도 화재 때. 그죠? 물방울의 지름을 키워주는데 표준형 헤드 K팩터 80 그리고 라지 드롭 엑스트라 라지 드롭 더 큰 게 ESFR 그죠? 엑스트라 라지 드롭하고 익스트라 라지 드롭을 특수 제어 모드용 스프링클러예요. 물어보는 거는 라지 드롭, 엑스트라 라지 드롭의 NFPA를 물어보는 건데 그거를 좀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 5번, 6번은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건축법 특별 피난 계단의 구조와 부속실 제한 설비 구조. 특별 피난 계단 부속실 제한 배연 설비 구조. 이것도 건축법이 있거든요. 건축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법. 근데 이제 이거 건축법만 물어보는 것만 이제 적으면 기술사 답안지가 저는 약간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요. 논리적 이 법을 가지고 논리적 설득력 있게 논리적 구조로 답안을 어떻게 쓸 겁니까, 이거를? 그죠? 그걸 먼저 고민해야 돼요. 이번 알긴 아는데, 내용은 아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쓰지? 이 논리적 구조가 안 떠오른다. 그러면 저는 선택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 이 법만 내용을 적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제가 5번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판단을 해요. 5번 문제는. 왜냐하면은 이게 좀 부속실 제한 문제인데, 소방이 부속실 제한 문제인데, 부속실 제어는 제한 방식, 스모크 컨트롤. 제한 방식이 뭡니까? 차 방연 분석, 차 과압 방지잖아요. 제한 구역을 부속실만 제한해 주느냐, 계단실 제한해 주느냐, 부속실 제한을 같이 제한해 주느냐, 이런 제한 구역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승강장 특별 비상용 승강장 제한해 줘요. 네 가지잖아요. 그죠? 급기 방식도 계단을 급기해 주느냐, 부속실만 급기해 주느냐, 짬뽕 해 주느냐, 승강로로 급기해 주느냐, 급기 방식 네 가지로 나눠요. 그죠? 근데 우리 건축물 특별 피난 계단을 써야 하는 건축물은 11층 이상, 지하 3층 이상, 그잖아요? 대형 건축물에 특별 피난 계단을 하는데 특별 피난 계단에 부속실을 넣어줘야 하는 구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부속실 제한의 제한 방식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속실 제한에 문제점이 있어요. 계단실이 있고 부속실이 있고 거실이 있는데 특별 피난 계단은 항상 연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청결된 피난 통로지 않습니까? 그죠? 부속실하고 피난 계단하고 이 압력 차이가 피난을 하다 보면은 부속실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연기의 흐름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계단실을 부속을 해주거나
부속실과 계단실을 같이 부속을 해줘서 영희가 절대로 부속실 안에서 계단으로 못 들어가게 해주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부속실 재현 방식 중에서 계단실 재현이나 짬뽕 재현이나 하고 싶어도 건축물의 구조에 법령상 부속실 재현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5번 문제. 제가 시험장에서 딱 골랐으면 요거 가장 썼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상 우리나라는 부속실 재현밖에 할 수 없다. 계단실과 부속실을 같이 재현하는 그런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런 논리적인 구조가 떠오릅니다. 5번을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을 쓰라는 건데요. 이 법 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관연도에. 사전재난 영향평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종합방재실 다 요 안에 있어요. 그리고 뭐죠? 또 종합방재실 말고 또 있었는데 피난안전구역 그것도 요 법 안에 있잖아요. 나올 거 다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건 뭐냐면은 종합재난관리 체계 구축 시 포함될 사항 사전재난 영향평가할 때 방재실하고 종합재난관리 체제 구축 요 1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법에. 그 중에서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구축 사항을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난예방 피해 경감 계획 수립 시행. 재난예방 피해 경감 계획 수립 시행. 나중에 보면 알듯이 이게 유지관리 측면에서 지금 사항이거든요. 법 내용이에요. 유지관리. 총괄 재난안전관리자를 두고 건물 유지할 때 재난예방과 피해 경감 계획 수립을 시행을 어떻게 하라는 법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종합 재난안전관리자가 관기인과 상시 근무자, 거주자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제가 시험장에서 수험생이었다면은 6번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거 어려워. 저는 6번 못 썼을 것 같아요. 이게 답안의 흐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 내용을 달달 외워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3교시 때 고를 수 있는 게 제가 수험생이었으면 2번 썼을 것 같고 3번 썼을 것 같고 4번 썼을 것 같고 5번 썼을 것 같아요. 1번은 요 설치 사업 가이드라인을 안 읽어봤으면 써지 못했죠. 그죠? 근데 충분히 스터디를 많이 했으면 전통시장은 이제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법이 바뀌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6번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3번이 이게 3교시 문제가 약간 까다롭긴 한데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이 정도면.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하나씩 볼까요? 먼저 전통시장의 소방안전특별관리 소방법의 내용을 좀 쭉 열거를 했어요. 소방법에. 물어보는 거는 전통시장 화재의 특성이 문제 물어봤고 사업의 목적과 대상, 설치 기준 구성도를 물어봤죠. 이 개요는 솔직히 개요는 이 문제 쓰려고 그랬으면 이제 개요 쪽에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화재의 특성이 뭐냐? 화재의 특성. 먼저 화재 특성 전에 이제 한번 법의 내용을 쭉 한번 볼까요? 소방시설법 20조 2, 1항 13조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은 소방특안전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점포가 500개 이상의 전통시장을 말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방시설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 소방시설법의 특정 소방대상물 중에 판매시설에 전통시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전통시장 500점포 이상의 전통시장은 소방시설을 해야 돼요. 소경, 피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활동설비 다 해야 돼요. 그죠? 자, 전통시장 화재 취약성. 화재 취약성 보면은 건축 구조적 한계, 다량의 가연물, 소화 시설의 미비 이래 썼는데, 땡땡 화재 여러분 공부하시잖아요. 땡땡 화재. 땡땡 화재는 공간적 특성 이렇게 나눠주세요. 공간적 특성이 어떻다. 두 번째, 연소 특성이 어떻다. 세 번째, 거주자 특성이 어떻다. 이 화재 취약성 크게 공간적, 연소 특성, 거주자 특성이 어떻다. 이렇게 정리하면 다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씩 묶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애우다 보면은 산발적으로 애우다 보면은 정리가 안 돼요. 땡땡 화재, 화재의 특성, 공간적 특성, 연소 특성, 그 다음에 거주자 특성, 이런 화재의 문제 취약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간적 특성은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고 밀집된 점포로 방화구획이 어렵다. 연소 특성은 다량의 가연물, 인화성 물품, 상품들을 적재를 하니까 화재 하중이 크다. 화재 하중이 크다. 그죠? 거주자 특성이 뭐냐? 이게 전통시장은 낮에 판매를 하다가 밤에 집에 퇴근해야 되잖아요. 밤에. 그러면 낮에 이제 심야 때 누정이라든지 어떤 가연물에 의해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시설에 미설치 됐을 경우, 그리고 조기감지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대형 화재로 전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거주자 특성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소화 활동상 보면 미로식 통로다 보니까 소방차가 이제 소화 활동하려 이제 들어갔을 때, 바로 소화할 수 있게,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화재 알림 시설을 가이드라인을 한 겁니다. 자, 쭉 볼까요? 아까 봤던 목적과 대상. 여기서부터 뭐냐면요, 나눠드린 이겁니다. 요 내용이에요. 자, 설치사업 가이드라인, 사업 목적. 사업 목적은 화재 알림 시설을 지원하여 조기 발화 요인을 감지, 소방 관서에 또는 부재 중인 퇴근하고 집에 가 있는 상인들에게 알림 시설을 통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기 진압 또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목적이 있고, 대형 화재로 확대 방지, 크게 보면 이거겠죠, 그죠? 지원 대상. 자, 지원 대상은 똑같아요. 이게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중에서 영업점포 50% 이상 신청한 곳, 민간 부담금 30% 확보가 가능한 곳,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용을 몰랐으면
적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1번 문제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기 있네. 영업점포에 50% 이상 시청한 곳, 지원 대상인 거예요. 민간부담금 30% 확보가 가능한 곳. 민간부담금 30%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에는 지금 안 썼는데 이 가이드라인 보면은 지원 내용이 있어요. 설치 비용은 개별 점포형과 오픈 점포형으로 구분하며 비용을 합계하여 한 점포당 최대 80만 원, 국비 56만 원 이내의 사업비로 구성을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70%, 민간이 30%. 자, 개별 점포형은 여기 보면은 이제 설치 내역이 개별 점포마다 감지기, 유무선 포함해서 설치해주고 공용 부분에 CCTV, 수신기, 속보설비 설치해주고 오픈 점포형인 경우는 공용 부분에 감지기, 유무선, CCTV, 수신기, 속보설비 설치해주고 요거는 이제 점포당 56만 원 신청 점포 수 산출 금액 국비 70%, 민간 30% 지원 내용을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원을 해줘서 설치를 어떻게 해주냐? 구성도 이 문제가 물어본 문제가 설치 기준 및 구성도 요 알림 시설 가이드라인 이걸 물어봤잖아요. 구성도 이거를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자, 화재가 났을 때 화재 감지를 하고 해당 수신기에 보내주고 화재 속보 설비에 보내주고 소방관서에 접수해주고 CCTV 아까 설치해준다 했지 않습니까? CCTV. 이 CCTV가 해당 서버에 가서 상인 그리고 지자체의 알림 서비스로 넣어주고 이 구성도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 구성도를. 근데 여기서 문제 고려할 사항이 있을 거예요. 화재 감지기에 비화재 우려가 상당히 있어요. 전통시설은 비화재보.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비화재보 우려가 있어요. 실보 우려가 있고. 그리고 무선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IoT 아까 문제 했던 거 있잖아요. IoT에서 필요할 필요 기술 짬뽕에서 다 작성해도 돼요. 같은 문제라고 봐요. 그죠? IoT에 필요한 기술. 자, IoT에 필요한 기술 뭐가 있을까요, 이거? 아까 이거 우리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IoT 필요 기술. 구성도를 그려주고 이런 고려할 사항이 있다. 써주면 좋잖아요, 그죠? IoT. 이게 있네.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이 필요하다.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이 필요하다. 당연하겠지. 화재 감지기 점포마다 감지기 무선으로 수신기로 보내주잖아요. 신호를.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이 필요하고 두 번째 내장 배터리 ESS 많이 들어간 리튬이온 배터리 요 기술이 필요하다. 세 번째 여기 나왔네. 비화재보 저감 기술이 필요하다. 저감 기술. 네 번째 임피던스 매칭으로 원하는 주파수를
원하는 주파수를 최적으로 보내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막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정답이 없는 거니까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그죠? 자, 구성도 이래 되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에 뭐가 있냐? 자, 점포형. 개별 점포형 IoT 기술 나왔지 않습니까? IoT.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는 건데, 가이드라인 적혀 있는 거 만약에 준비했다 그러면 이것만 쓰고 말 겁니까? IoT에 대해서 아까 2교시 때 나왔던 거 또 쓰는 거죠. 그죠? 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픈 점포형. 이거 가이드라인이 있는 내용이라 특별한 설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치 장비 가이드라인. 설치 장비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 장비 기설치 시장은 어떻게 하느냐? 중복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설치된 장비는 지원해서 제외해 주겠다. 신규 설치는 그다음에 신규 설치 시장은 화재 알림 시설 기본 구성도를 참고해서 관할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해라. 이 내용이고요. 나머지 공통사항 이게 다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나눠드린 거 있는 내용이에요. 쭉 보시면 돼요.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까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3교시 1번 문제를 쭉 봤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공부를 안 했으면 이게 접근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자, 2번은 자, 2번. 자, 이건 근거리 통신망인데, 근거리 통신망은 망의 통신 구조의 토폴로지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링형, 스타형, 버스형 이렇게 트리형, 메시형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버스형, 링형, 스타형, 링형에 한해서 지금 물어봤어요. 그래서 개요에는 뭐 쓰면 되겠죠. 랜은 근거리 통신망으로서 분류 방식에 따라서 토폴로지에 따라서 뭐 성형, 링형, 버스형, 트리형, 메쉬형이 있는데 본 내용에서는 성형, 링형, 버스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하고 본 내용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성형 봅시다. 성형. 자, 스타형이라고도 하고 이게 지금 소방 기술자가 소방 이제 기계 분야라든지 타 분야의 소방 기술자가 접근했을 때 이거 통신 문제네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답안을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주수신반이라고 보고 주수신반, 이 부수신반이라고 보고 부수신반. 건축물이 대형화되다 보면은 메인동에 방재 종합센터를 두고 주수신반을 두고요. 각 서브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학교라만 해도 뭐 무슨 뭐 건축과, 전기과, 뭐 기계과 이런 동이 있잖아요. 동이 부수신반이 다 있을 거예요. 부수신반과 주수신반의 간의 통신망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측면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스타형 같은 경우는 주수신반을 두고 부수신반과 1대1로
포인트 투 포인트 전송 방식이라고 그래요. 포인트 투 포인트, 멀티 포인트 전송 방식이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 멀티 포인트 방식 또 몇 개 있잖아요. 그죠?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채널을 형성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데이터는 10분할 형식. 과거 전기기술사 공부할 때 그 자료를 보고 이제 10분할 형식으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뭐 10분할 말고 이제 STDM 방식으로도 부채널을 형성 안 시키고 형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특징을 보면은, 자, 특징 볼까요? 특징은 자, 보수 관리가 편리함. 자, 이미 단말기가 이제 부수 신반이래요. 부수 신반 고장 시 전체 통신에 영향이 없다. 양자간 통신이 보안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보안. 1대1 포인트 투 포인트니까. 그리고 주수 신반 고장 시 통신망 정체 기능 전체가 정지되므로 주수신기의 이중화가 필요하다. 그죠? 그 채널 할당받은 단말이 전송 데이터가 없으면 휴지 상태가 됨. 낭비가 있다. 근데 가장 이제 소방 전기는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신뢰도가 생명인 신뢰도, 화재 감지 신뢰도, 그죠? 그리고 소화 설비를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는 신뢰도. 그 신뢰도가 우선인데, 이게 좀 신뢰도에 조금 취약성이 있습니다. 스타형이, 그죠? 봤을 때 주수 시반이 고장있을 때 전체 통신망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링형을 봅시다. 링형. 자, 링형은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와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링 모양의 통신망 토폴로지가 있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주수신반이 있고, 이제 부수신반이 이렇게 이제 연결된 형태예요. 부수신반이. 이러면 이제 이해가 쉽겠죠. 링형이. 자, 원형 구조의 전송 매체에 많은 부수신과 연결된 것 같이 되어 있어 통신 제어가 간단하나 보안에 취약한 점이 있다. 보안의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는 보안의 장점이었죠. 아까는 스타형은 보안의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통신은 단말기 부수신기의 액세스 권한은 토큰 링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토큰 링 방식. 이렇게 해서 여기 주소를 달고 여기 데이터를 실은 토큰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그죠? 자, 특징을 보면 특징을 봅시다. 특징. 자, 특징. 자, 전송 매체의 공유로 선로 비용이 저렴하다. 피어 투 피어 스탠드얼론 기능을 부여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좀 이따 4교시도 나오는데, 피어 투 피어 스탠드얼론 각각 분산 제어를 한다는 얘기? 분산 제어, 그죠? 분산 제어에서 수신비를 인텔리전트화 시켜주면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부수신기를 P형 이래 놔두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링형 같은 경우 부수신기, 주수신반 이 전부 인텔리전트 수신반을 두어서 피어 투 피어 스탠드얼론 기능을 부여하면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는 데이터를 보낼 권한을 토큰을 가진 단말기만 부여되므로 전선이 수반됨, 기밀성을 보장이 안 됨. 요 단어가 이제 주저주저 써 있는데 데이터를 보내는 액세스 기능은 토큰링 방식으로 보낸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버스형. 자, 버스형 봅시다. 버스형은 하나의 백본 전송 매체에 다수의 단말 장치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형태. 선로 비용이 적게 든다. 그 다음에 CSMACD. 이게 뭐냐면 Carrier Sensing Multiple Access Collision Detection. 요 밑에 서술해 놨네요. CSMACD. 네트워크상 신호가 있는지 확인해서 없으면 데이터를 송출해주고, 이게 지금 단점이 뭐냐면 이제 데이터가 충돌이 나잖아요. 데이터가 충돌이 나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소방전기 신뢰도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충돌이 났으면 충돌을 감시해서 잼 신호를 보내서 쉬었다가 데이터를 안 보냈다가 충돌이 없을 때 다시 데이터 보냅니다. 이게 CSM의 CD 방식이거든요. 버스 토폴로지는 아까 토큰 링 형식이었잖아요. 링형은 이 버스형은 CSM의 CD 방식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특징이 뭐냐? 회선 한계로 구조가 간단하다. 선로 비용이 적게 든다. 보안에 취약하다. 이것도 보안에 취약하네요. 그죠? 보안에 취약하다. 그 다음에 여기 버스상 CSM의 CD 이 액세스에 따라 단말기가 제어 기능을 가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뢰도를 더 높이려면은 피어 투 피어 스탠드얼론 기능을 부여를 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죠? 자, 기타 토폴로지도 있습니다. 있는 대로 다 적어주면 돼요. 트리형, 메쉬형. 이제 물어보는 거 지금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 맺은말에 이제 저는 항상 맨 끝에 맺은말이라고 쓰는데, 이 맺은말 쓸 때 본론 내용을 적은 거를 요약해서 표 형식으로 놔둬도 되고, 이 맺은말 참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맺은말에 본론 내용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써도 되고, 그죠? 결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채점자가 결론 부분 보고 가점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 스타형, 링형, 메쉬형을 적었는데 맺은말에 하나 이렇게 표로 만든듯이 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자, 신뢰도. 소방 전기는 신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존의 기존의 감지기가 일반 감지기가 신뢰도가 문제가 있잖아요. 기존의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를 비화재보 실보 관점에서 계속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날로그 감지기가 이제 나온 거고, 그죠? 배선 같은 경우는 일반 배선에서 클래스 B 배선에서 NFP 같으면은 루프 배선을 한다든지, 클래스 X 배선에서 아이솔레이트 기능을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배선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수신반은 일반 P형 감지기, R형 감지기에서 인텔리전트 감지기로, 수신반으로 P형 수신반, R형 수신반, 인텔리전트 수신반, 이렇게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신뢰도를 높여줘요. 그래서 지금 스타형, 링형, 버스형도 마찬가지로 신뢰도 관점에서 정리를 맺은말에 해주면 좋겠어요. 자, 성형은
여기 있네. 중앙 제어 장치의 고장 시 신뢰도가 저하된다. 링형. 이것도 신뢰도 저하가 우려돼서 이 기능을 부여를 하자. 버스형도 이게 CSMA CD 방식이라는 게 버스에서 충돌 현상 때문에 데이터가 늦어지고 신뢰도가 향상되지가 않아,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어2투 피어 스탠드얼론 방식을 그래서 적용하자. 그 버스형 같은 경우 이중화를 하자. 버스형도 이중화하자. 백업. 이 우리 전기 기술사님도 계시는데 전산센터라든지 수변전 설비 볼 때 백업을 해주잖아요. 백업. 이 백업이라는 게 신뢰도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뢰도. 소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방에서도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아날로그 감지기 해주자. 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뢰도를 높여주자. 50층 이상의 자탐 설비 이중화하자. 이중화라는 게 뭡니까? 가압송 수장치도 스탠바이 예비를 두자. 이게 다 백업이에요. 백업. 마찬가지로 버스형도 이중화를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표 이렇게 만들면 좋죠. 스타형, 링형, 버스형.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화면을 캡처해서 들어왔는데 렌터플로지 버스형 구조의 이중화를 구성하자. 이것도 신뢰도 높이는 방안이잖아요. 신뢰도를. 그죠? 이렇게 매진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